22입니다. 이제 또 형님 지금 요리가 찍어놨다. 452입니다. 452인데 앞에 강의는 그게래요. 452고 보면 이제 이론서 목차를 지금 해줄게요. 지금 형님들 같으면은 이제 이론서 목차라든지 감을 잡았을 겁니다. 진도를 저는 이제 준비시 아빠가 지금 못 나갔는데 지금 저번에 잘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이론서 아닙니까? 지금 포지는 다음 달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놓는데 그래도 오늘 저 99% 해가지고 넘겼는데 이제 공부하는 거 보면은 형님들도 뭐 옛날에 저보다 더 잘했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138일인가 하고 지금 7급 간세직 해가지고 최고로 수석행 그 공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가는가.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지금 천안에 저도 저 진급 때문에 교육받으러 갔다 왔는데 후배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하는데 저한테 강의 들어가지고 그 공무원 이제 합격한 친구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는 뭐냐면 부모 등산을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꾸준히 하니까 됐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거 군대 갔다 와가지고 했는데 한 3, 4년 됐네. 참 어렵게 해가지고 되더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도 시험은. 그걸 들고 싶고요.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구성이. 목사 구성이 지금 다음 주에 이거 할 겁니다. 그래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597페이지로 일단 최단으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줄인 상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농수산물 법은 저번에 했지만 법에 대한 이론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놓는 거 그리고 김성길이가 또 모의고사 문제 낸 것까지 우리가 증명했고요. 유통료는 김용환 세무사가 했지만 오늘 이거 진도가 나갈 겁니다. 유통료는 지금 해봤자 많이 줄였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100페이지만 뺐거든요. 이 양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그 취약은 세 번째 과목이 수학 전후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했는데 여기는 이론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으니까 이걸 지금 다음 주는 수산 1번하고 오늘하고 유통을 나가고 나면은 다음 주는 그 이론서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뭐냐면은 이론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부 방법을. 그 생각을 좀 하시고 오늘은 1관합니다. 1관에 보면요. 지부 방법이라든지 사로개수라든지 종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두세 문제 나옵니다. 목차를 먼저 감을 익히십시오. 관리지도인데 이 수산업을 보면은 내노허가 신고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발전기본부하고 자원관리부의 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의 이번에 정책이 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의 택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 다시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장입니다. 어장의 환경 요인을 보면 물리, 화학, 생물 해가지고 여기서 두 물이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나름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용희 같으면은 화학은 0이다 해가지고 0분, 용종산소, 영양염료 이렇게 외워가지고 김용희 시험 때 놓았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경쟁생물, 플랑크톤 같은 거고 어장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조경어장을 용성어장, 와루어장, 대륙봉어장이 있습니다. 근데 조경어장이 수산직 공무원에서 두 번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해준기 수산 그 공무원 기출문제입니다. 요번 책에도 이렇게 많이 좀 보고 해놨고요. 보고 지금 기출문제 많이 였습니다. 자, 거물코입니다. 거물코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할 때 낚시라든지 그물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군 탐색 개군 있고 그 다음에 그물 어구에 함정 어구 이런 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기서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그리고 서해 남해 동해가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리고 선박 어구는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두 번이 언급됐습니다. 우리 때 시험은 근현이 나왔거든요. 현. 자, 생물 자원의 단위입니다. 구인공제와 제 이론사업 같이 봤는데 개군입니다. 개군을 보면은 행태학적, 생태학적, 포지방류, 어항분석, 생화학적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토지방류법이 두 번이 언급됐습니다. 그 다음 분포와 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변동입니다. 우리가 나오면은 가입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흡수돼가지고 성장할 것인가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를 어떻게 할고 어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지금 어디 가면은 낚시를 할 수 있고 어디 가면은 그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계획 프로그램을 짜는 게 어항이라고 지금 교수들은 말을 합니다. 황 발음도 안 되지만 황입니다. 그래서 어항에서 보면은 자원관리하고 개념에서 같은 개념에서 성장을 그러니까 치어를 놔놓고 바로 잡을 수는 없잖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어디 가면 고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를 해도 되겠다, 잡아도 되겠다 이런 게 의항입니다. 개념이. 그래서 성장조사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유법, 포지제포법 잡았다가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가지고 성장을 조사하는 거죠. 연령행진법, 체장조사법, 행태측정법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측정법, 포준 체정측정법입니다. 그래 둥훈갑지, 갑포, 갑장, 필행갑장, 동장측정법이라고 행태측정법을 빼냅니다. 그래 동장측정법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필행체장 같으면은 세운 데 쓰는 겁니다. 그래 이걸 지금 언급이 아주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업입니다. 양식업은 보면은 구이공저도 있지만 다른 양식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하다가 양식을 하는 상황이니까 질병이라는 개념하고 연계가 된다 했습니다. 저번에 할 때는 일반 수산물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번에 했잖아요. 수산물에 금사, 그러니까 세균, 식중독 이쪽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산물은 세균이 다 있는 겁니다. 식중독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키우다 보면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곰팡이 또 하나 뭐냐면은 사로 질병이 있습니다. 사로를 관리 잘못해가지고 부식해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우리 때 25문제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깁니다. 길어. 처음 보는 용어들이. 그럼 이런 걸 한 문제를 포기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 봐가지고 마살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양식이 있고요. 주요 양식도 보면요. 넙치, 강어, 조피불락 나왔죠. 뱀장어 나왔죠. 무지개 송어 다 나왔습니다. 대하, 흰다리 새우도 역시 언급됐고요. 기술이 됐고요. 굴, 창굴 우등생이도 기술됐습니다. 일명 멍게인데 우등생이는 자기 엄마가 배 안에서 아래 안에 새끼를 낳습니다. 사람같이.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참전복, 한류갱이냐 난류갱이냐 해가지고 두 번 언급됐습니다. 그 다음 대하, 해조류에 보면 인간의 해로 유용하고 유용한 해조류만 찾아내겠죠. 그래서 각간류, 녹조류 삭고 해가지고 김, 미역, 다시마, 톳. 김, 미역, 다시마, 톳도 중요하지만 김은 우리나라 수출 2위입니다. 미역은 서해 5도 특산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시마, 톳인데 이거는 기능식 식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하고 같이 연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고 있으면서도 기능식품 수확 전후 품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양의 오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빈산소 수계거든요. 물은 물인데 안에 산소 용종 산소 안에 물 안에 녹여 있는 산소가 30~40 정도가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30~40%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산물 그러니까 이 어류들이 숨을 쉬는데 30~40% 물에 산소가 녹아있지 않게끔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덥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밑에 산소가 없겠죠. 이게 빈산소 수계 현상입니다. 이런 용어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올해 5회이기 때문에 갯놈 백화 현상, 적조 현상 많이 들어보시죠. 냉수대 청수 청조 현상, 부영 양화 오염 현상.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오염이니까 우리가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 어촌발전기본법, 자원관리법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따 법을 할 때 이거 3개, 4개는 계속 언급을 많이 했잖아, 그죠? 그 다음 법은 이게 수산업법, 어촌발전기본법, 자원관리법을 하면서 모의고사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전후 품질 관리는 결국은 법이 없고 이론입니다. 그죠? 이론이죠. 이론인데 지금 작년에 식품공전에서 해가지고 일반 세군하고 대장군 기출이 나왔고 최근에 강의를 계속 올린 겁니다. 작년 저번 때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안농기 EPA와 DH가 행시라든지 수산 일반 시험에서는 다 나왔는데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할 것인가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다른 거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론에도 법을 볼 때 보면요, 그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수산업법이 있죠, 그죠? 수산물 유통법. 뒷법령하고 같이 있는데 간단간단 해놨습니다. 뒷법령이 있지만 유통가격 안정법, 이게 원래 법령에 있어야 되는 뒤로 뺀 겁니다. 앞에 말해가지고 유통가격 안정법이 왜냐면은 2차하고도 관계가 다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물 유통하고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도 마케팅에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브랜드가 나왔는데 좀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입니다. 법령은 우리 농수산법도 있지만 그 농수산법령, 별포, 시행명령, 가징금, 이게 이제 깊이 넣으면 우리가 답답해진 파트입니다. 유인자 변행 농수산물 시행령, 친환경육성법, 별포, 이런 가징법들이 있는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1차든 2차든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미리 좀 봐둬야 되고, 특히 원산지법 같은 거는 올해 좀 치중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원산지법은 별도로 뺐을 겁니다. 친환경 육성법,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진도 한번 나가고 나면 보는 데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 전후 품질 관리를 세 분할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차를 좀 봐두고 해야 될 상황 돼가지고, 그리고 저 수산지 공무원 기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결국은 그 1차는 이 사람들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량, 그러고 나서 2차는 많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고시도 보면은 그 수산 5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출하는 사람이 2차를 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은 그런 경량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 봐두시고, 오늘은 지금 형님 로그인 하세요. 안 했네. 로그인 또 그 모르시죠? 형님도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컴퓨터로 노트북을 하든 간에 핸드폰은 그 반밖에 안 보입니다. 형님. 저도 그 핸드폰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긴 보시지 이렇게 적는 거나 저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 절반만 보여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저번에 노트북은 따님 건가? 아니 건가? 들어가볼게요. 설치했고 금방 컴퓨터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지나간 거는 못 보더라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거 올린 겁니다. 이거 올린 거.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저번에 우리가 강의를 한 게 뭡니까? 437부 때 가지고 수하고 품질 관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8강을 올렸을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1회 작년에 2월 20일 처음에 걸 잘라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잘라낸 이유가 여기 7개 하고 여기 8개가 지금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여기서 엑서 성분화 망상구조 같은 거 보완을 했고요. 식품공전에 수학전후 품질관리 보완했고, 수원 식품공전 보완했고요. 그리고 간능검사 등급 판정, 합불 판정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소화선으로 강화선으로 일반 세군 그리고 대장군인과 같이 다 이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식품공리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강의 자료를 보면요, 강의 자료를 올리고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오늘 그거 할 거고요. 식품공정에 보면은 지금 강의를 식품공정의 젓갈류는 어떻게 만든다, 검사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다 올려놨어요. 공정에 저희 국가에서 통조림 120도에 4분간, 레토르트 식품 얘는 120도 4분간, 냉동식품 63도씨에서 30분 다 다릅니다. 지금 이걸 읽어놨지 않으면은 나중에 일반 세군, 대장군 세군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지금 안 밀리실 때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품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건 대장군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노학고 450회인가 449회가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장군에 대한 어떤 그걸 적으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유당배치법, 건조필리법이 있는데, 이 유당배치법 중에서 순서가 뭔가, 정성실험의 순서가 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추정, 확정, 완전실험만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더 깊이 들어갈지는 다른 데 놓을 거는 그건 고민해 봐야겠죠. 한 10개밖에 안 되니까. 추정실험, 확정실험, 완전실험입니다. 그리고 배치는 고등학교 책에도 언급이 다 된 겁니다. 유당배치, 유당안전배치법, BGLB 배치법, 이거는 수산지 공무원에도 기출이 됐습니다. 정량실험, 저 안에 대장군이 들어가 있더라 보니까 정성에서 정량하면 그 대장군 수가 몇 개인가 물어보는 게 정량실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유당배치 뭐 하고 이런 게 지금 안 받으면은 그 남은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 세군입니다. 일반 세군법에 보면 작년에 일반 세군 해가지고 3가지 방법을 쓰라 이겁니다. 보존병법, 건조필리법, 자동화된 체학수법을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밖에 안 적었습니다. 지금 간단한 작년에 2차입니다. 이거는 1차, 2차 구분 없이 지금 봐둬야 될 시간이지. 나중에 지금 2차만 돼가지고는 2차 때가 할 때는 용어가 짜증납니다. 그리고 식중독에 대한 중요성, 지금 그 소화구 품질 관리잖아, 그죠? 아까 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 뭐 살모넬라군, 포도사상군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해놨습니다. 물론 연수에도 있지만 이걸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 봐두시고 지금 강의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중독에 대해서 그 조리 기능사를 보니까 다음 세군성 식중독 독소행을 물어본 거예요. 독소행과 전염행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책에도 이게 독소행은 뭔가 포도사상군하고 보톨리스군이거든요. 그런 걸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그리고 이거 자연독이 뭔가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눈에 봐두셔야만이 나중에 지금 당장 암기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 듣고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한 거 하나 있어요. 동물의 장관에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수산지 일반 수산 공무원 기출인데 우리가 보통 식품이 있거든요. 식품이라는 것은 어체에 있잖아요. 얘는 동물의 장관에 살아있는 놈이 얘 식중독이랍니다. 피퍼레린 센서 이런 식으로 수산지 공무원은 영어로 나옵니다. 이걸 지금 뭐 이렇게 안 놓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을 좀 봐주시고요. 포도상구군입니다. 포도상구군입니다. 지금 강의한 거 이걸 지금 뭐 그람 양성분이다 이런 내용이 한홍군 그람 양성분이다 해가지고 수산지 공문에 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색 포도가 생겼죠. 그래서 포도는 살모넬라는 이상하게 이렇게 길쭉한 녹색이고요. 대장군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콜레라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좀 더 기네. 길이다. 네이버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이버에서 보면은. 자, 어류의 이동입니다. 수산 일반어로 가가 있는 건데, 화성어류입니다. 바다 하류에서 상류로 오면서 바다와 하류에서 상류로 간답니다. 알을 낳는 데로 갑니다. 이게 참치인가 그런 거 같는데, 가다는 건가? 기출 2번 됐습니다. 바다에서 놀다가 알 낳기 위해서 연어들 아니에요? 그렇죠. 연어죠. 여기죠. 근데 이제 담수 그러니까 강에서 밀물에서 살다가 바다가 알 낳는 놈 뱀장어. 그래서 뱀장어 알 낳고
그 자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서 자아가 돼 스스로 성장하는 게 자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어입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치어가 바다를 올라가서 강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걸 싹 잡아가지고 뱀장어 레토세파루스인가 잡아가지고 양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뱀장어입니다. 그런 게 강화성어로. 아직까지 완전 양식에서 된 거죠.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유성어로 정착성어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그 읽어보 시간 날 때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네이버하고 책 다보 찾아가지고 하는 거. 자, 마비성 패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저 두 번 언급됐습니다. 예, 패자 이거 틀린 겁니다. 초계 패자. 폐루입니다. 마비성 패독이 두 번 되고 신경성 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이 있더라. 우리한테 두 번 언급됐습니다. 이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드립입니다. 수학 전후 품질 관리에 이제 인용한 거니까 드립량을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냉동이나 동결하고 나면은 가공할 때 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드립이 됩니다. 드립이 필수적으로 따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이 봐두셔야 돼요. 강의. 그러니까 그 강의는 간단했습니다. 드립이라는 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성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립하고 보수성입니다. 보수성이라는 것은 어체의 근육이 있잖아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보수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냉동이나 동결을 하면은 흡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겠죠. 그럼 흡수를 딱 했다가 해동을 시키면은 그 흡수하는 능력에서 풀리버리잖아요. 풀리면서 드립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수성과 드립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등온 흡수 곡성이라든지 그리고 여기하고 수분 활성도. 그리고 수분 활성도를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세균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유수의 문제. 자유수를 중결합수나 자유수가 40% 알로만 되면은 세균이 활동을 못 한답니다. 그게 수분 활성도입니다. 제가 말한 거는 행정고시 기출문제가 다 언급된 겁니다. 언급을 보시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보수록과 첨가물. 우리가 첨가물 저번에 했죠. 그러니까 원로에 필수적으로 만드는 게 첨가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부속물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록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 이쪽에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금방 말해도록 그 보수록이라는 것은 저끼리 이렇게 잘 흡수할 수 있고, 물이 들어도 뭐든지 여기서도 딱 안을 수 있는 그 범위, 보수록, 보강할 수 있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묶여있다가 가공하기 위해서 동결해서 해동을 하면은 거기서 유출이 된 나가는 게 드립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봐두고. 그리고 소세지하고 이제 어묵하고 차이는, 소세지는 지방을 넣습니다. 소세지는 지방을 넣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답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봐두시고. 그래, 이런 게 지금 양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있을 때는 봐두시는 게 다음을 위해서 낫습니다. 그래서 보수록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 이런 식으로 보수록이 어떻다. 식육이니까 축산물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류하고 어유가 같이 보면요. 식육의 보수록이나 식육의 물리적인 힘, 절단, 분쇄, 암정, 얼처리 가공했을 때 서로 뭐 수분에 유지하는, 서로 시국이 수분을 유지하는 성질이랍니다. 그러니까 막 갈고 뭘 하더라도 그끼리 흡수할 수 있는 당기는 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드립 유출입니다.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적을 수 있게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해놨고요. 자, 부재료입니다. 아까 전에 첨가물, 주원료, 첨가물은 필수잖아, 따지보면요. 부재료는 없어도 된다. 저번에 1차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재료의 문제. 그래서 부재료 보니까 수를 쭉 보니까 우리하고 딱 관계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밀가루 이용법이 있더라고요. 밀가루와 전분은 부재료였잖아요. 그죠? 그때 전분인가 밀가루가 답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빼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 이제 볼게요. 목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첨가물을 해가지고요, 발색제, 소포제, 계면활성제, 유화제, 부재료, 보수록. 첨가물 이겁니다. 이거 호로부터 호로, 발색제, 소포제, 유화제입니다.
호로는 점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랍니다. 발색계는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포제는 거품을 없애는 거랍니다. 유화제도 계면활성제도 그 기름과 물을 섞이게 만드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이 첨가물이 있어야만이 가공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 왔다 갔다 하면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묵 제조가 있고요. 볼수록 X성분 강의를 해가지고도 올려놨고요. X성분 1차 기출이었습니다. 부패도 씁니다. X성분. 그러고 나서 수학 전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강의하고 나서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공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해질 겁니다. 근데 대장군 군하고요, 일반 세군하고 수원, 아까 전에 수원도 있었죠. 그죠? 식염, 보이소? 수분, 식염, 수원. 이것도 지금 강의를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3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수분은 건조 감량법과 정육과 칼비스법이 있습니다. 칼비스도 뭐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수산물은 105도에서 합니다. 105도씨에서 상하 가열 건조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염입니다. 이것도 역시 얘때 3회 때가 하고 4회 때 하야법 몰법입니다. 식염은 크롭산 칼륨하고 질산온도로 시약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적갈식으로 변한답니다. 해안법이. 해안은 젤을 만드는 겁니다. 몰법입니다. 어니온, 크로산, 칼륨, 지시약과 반응하여 적갈식으로 역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약은 소금물, 질산은 크로산, 칼륨입니다. 이때까지 시험은 이것만 놓은 거예요. 따지보면. 그리고 소금물 내에 소금의 몇 프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몰법이랍니다. 몰법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론을 만들었겠죠. 검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원입니다. 수원이 지금 3회 때 놓았는데 굉장히 답답한 시험이 나왔습니다. 수원 검사. 항상 질산 한류법. 그리고 측정은 원자 흑강 강도법에 의한 정량 한음기하법. 돌아버린대. 수원 표준 용액 이런 식으로는 원자 흑강 강도법에 의한 정량 금화 말감법.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3회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장 용어가 모르는 용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패 3패까지도 보고. 지금 부패냐 3패냐 헷갈려버리잖아요. 이제 용어 이제 하시다 보니까 모를 때는 그러고 난다는데 3패 지질하고 산소. 그러고 변패, 부패. 이런 용어가 바로, 부패 바로 변패는 산소화물 지질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3패는 지질하고 산소 결합이지만요. 변패는 탄수화물도 변하고 지질도 변할 때 변패라고 그러네요. 탄수화물, 지질, 변패. 3패는 산소와 지질 결합. 부패는 아민유라든 암모니아가 악취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녹변과 갈변, 청변, 흑변 들어봤죠. 참치는 피가 우리같이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변하면은 갈변과 녹변으로 변한답니다. 근데 각각력 같은 것은 헤모글로빈 대신에 헤모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헤모시아닌이 좀 청색 비슷하죠. 그래서 청변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3패입니다. 지질 3패. 그 다음에 흑변. 통조림의 항화수소와 관계돼가지고도 흑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흑변이지만 새우도 역시 멜라닌 흑변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3회 기준 문제였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통조림이 나오면요. 주석이 중독성과 중금속을 있기 때문에 주석이 나중에 세군 중독성 뭡니까? 아까 전에 세군이 또 세군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유소 현상도 작년에도 나왔지만 건조할 때 제가 알기로는 유소 현상은 근원물의 지방 산패를 유소 현상이라 하거든요. 일단 그런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상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묵도 보면은 1, 2, 3 변패가 있습니다. 이게 변패의 용어입니다. 저도 봐도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봐두시고요. 그 다음 용어정의입니다. 이거 식품공제를 보면요, 용어가 보면은 식품공제를 보면은 이렇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자꾸 그람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이 어떻고 C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N은 검사기관 시로의 수, 검체 수고요. 10개를 이제 10개에서 2개를 뽑는다. 그런 최대 허용 시로수. 그러니까 10개에서 2개를 뽑는데 최소한 1개는 검사해야겠네요. 허용치 M. 라지는 최대 허용 한계치. 최대 허용 한계치를 벗어나면 뭐 이 안에서 이 안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그 고민을 좀 해주시고 용어를 지금 계속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포장. 이렇게 선어루하고 신선하죠. 그리고 페루 같은 걸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장 뒤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형님들 컴퓨터를 안 보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신대 교재 책에 보면요, 더 잘 본 게 있을 겁니다. 세균이라고 세균, 바이러스, 호모를 미생물이라 그러는데,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세균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온성에서 저저온성, 저온성, 이런 식으로도 구분합니다. 통성, 편성, 삭구. 근데 이제 저온성은 그 최적이 하여튼 15에서 30 사이네요. 근데 중온성은 30에서 45 사는 게 중온성이고요. 55 넘어가니 고온성입니다. 근데 보툴리스군은 얘가 55에서 75를 살고 있는 보툴리스군을 살고 나려면은 120도에서 4분 이상을 가열해야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나눕니다. 저온, 고온, 중온, 고온성. 저온성은 수도모나스, 그리고 작년 피부로도 여기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온성 쪽으로 본다. 미생물의 발육 조건 이런 등이 있다고만 하시고요. 지금 그리고 통조림 변폐 미생물 이게 지금 저는 예상을 했거든. 작년에. 올해도 예상을 다시 할 겁니다. 통신대 교재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다 생각하시고요. 근데 식중독 세균 바이러스 그런 수학 전후 품질 관리입니다. 그죠? 수학 전후 품질 관리를 계속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비성 폐독이 있죠. 이게 이제 그 80 마이크로 G거든요. 마이크로 1000 곱하기 만인가 뭐 그러면 하여튼 1000 곱하기 10만인가. 얘는 그 0.8 얘는 밀리그램 1000입니다. 미천. mg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UG 얘는 마이크로인데 UG per 100g이고요. 얘는 mg per kg은 0.8입니다. 이걸 우리 때 지금 놓고 작년에도 놓았습니다. 봤죠? 설산폐독 이렇게 있더라. 해산어 세균성 폐독은 감염행은 세균의 식중독이 사몰레나 장면 비브리오는 자기가 어떤 그 세균 안에 어체에 들어가갖고 감염을 시킵니다. 감염해갖고 지는 사라진 거죠. 사라진데 우리가 그걸 식중독이 걸려있는 어체를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걸리면 식중독 걸리는 거죠. 그런데 독소행은 어체 안에 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아까 전에 볼 때 장간에 있는 게 아니고 어체에 있기 때문에 식품 속에 있다 이런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교수들이. 식품 속에 이런 세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리해보니까 감염행이 있고 독소행은 스스로 살아있는 겁니다.